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이번에는 또 세 번째 과목 데이터베이스 일반입니다. 제가 해설을 할 때는 좀 문제가 많이 어렵네, 새로운 게 많네,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근데 또 강의를 하다 보니까 자꾸 예전에 출제됐던 내용들이 다시 이렇게 머릿속에 떠오르더라고요.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는 거는 그런 겁니다. 새로운 기출문제를 보면서 먼저 한번 풀어보고 틀리는 문제 개수를 줄여나가는 것이 여러분들의 목표가 되셔야 돼요. 그래서 얘를 100% 알겠다라는 것보다는 99% 알겠다. 그게 그건가요? 99% 정도 알겠다라는 생각을 가지시고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너무 어려운 1%에 대한 것은 과감하게 버리고 가는 것이 여러분들 공부하는 양이나 공부하는 시간을 줄여줄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그러한 선택 그리고 집중 필요할 때입니다. 41번 보겠습니다. 다음 중 액세스 보고서 개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보고서의 개체래요. 자, 보고서는 테이블이나 쿼리의 내용을 화면이나 프린터로 인쇄하기 위한 거다. 좋습니다. 그죠? 또 보고서에 대한 거는 시험 문제 자주 출제되는 게 뭐예요? 얘는 데이터 입력 및 수정이 안 되죠. 단순하게 우리가 출력만 하는 거기 때문에 꼭 내용 확인만 가능한 겁니다. 폼처럼 내용 수정이 불가능해요. 자, 보고서의 레코드 원본으로 테이블 쿼리 SQL문 사용 가능한 거죠. 보고서에도 조건부 서식 적용할 수 있었고요. 보고서의 컨트롤을 이용하여 레코드의 원본으로 사용된 테이블에 데이터, 여기 그대로 나왔네요. 너무 자주 나오는 내용이죠. 입력 수정 안 된다 그랬습니다. 단순하게 출력만 가능한 거예요. 자, 다음 중에 아래 SQL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는데요. 얘가 이제 처음 나왔습니다. DDL에 대한 문제가 처음 출제가 됐어요. 자, 우리 기본 강의에서 DDL에 대한 걸 배우셨을 거예요. 데이터베이스, 디피니션, 랭귀지 이렇게 되고 언어에는 만들어주는 크리에이트 A입니다. 이거. 그 다음에 삭제하는 드롭, 그 다음에 변경하는 알터 이렇게 세 가지가 있게 돼요. 그래서 테이블을 만들거나 삭제하거나 필드명이나 어떤 필드 구조를 변경하는 이렇게 세 가지 명령어가 있고요. 얘네는 다 동일합니다. 크리에이트 테이블 이렇게 주고 여기다 테이블 이름 줍니다. 자, 드롭 테이블 이름 주고요. 알터 테이블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변경될 애들 구조를 작성을 하게 되죠. 근데 여기 보니까요, 알터 테이블 이렇게 하고 여기에 고객하고 드롭, 취미, 캐스케이드 이렇게 나왔는데요. 이 캐스케이드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얘가 이제 컴알에는 잘 나오지 않는 용어입니다. 근데 이제 정보 처리나 이런 애들은 여기서는 아주 자주 출제되는 용어인데요. 캐스케이드라고 하는 것을 사전 찾아보시면은 연쇄작용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연쇄작용. 자, 그 다음에 얘랑 반대되는 게 뭐가 있냐면 리스트릭트라는 게 있습니다. 리스트릭트. 자, 얘는 얘 사전을 좀 찾아보시면 의미가 알겠는데 제가 말로 딱 설명하기는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데이터베이스에서 캐스케이드다 하고 여기에서 만약에 드롭한다 이렇게 하면 알터 테이블 고객 테이블의 취미 필드를 삭제하는 거예요. 그리고 얘네가 캐스케이드라는 옵션이 들어있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여기에 연결되어 있는 모든 테이블이 모두 다 취미 필드가 삭제가 됩니다. 근데 만약에 리스트릭트라는 옵션을 주게 되면 만약에 취미가 이 테이블이 취미라고 하는 필드가 다른 테이블에 또 연결이 되어 있는 경우가 있을 수 있잖아요. 조인이 돼가지고 자, 이런 경우에는 얘네가 취소가 돼요. 그러니까 다른 데 영향을 줄 수가 있잖아요. 그지? 그럴 때 사용하는 게 바로 리스트릭트입니다. 그래서 캐스케이드는 이렇게 옵션을 주면 얘도 같이 지워지는 거고요. 리스트릭트를 주면 연결이 돼 있으니까 이거 지우면 문제가 돼 하면서 중단이 되게 돼요.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거는 바로 이 캐스케이드와 리스트릭트를 기억하느냐가 이제 이번 문제의 핵심인 거고요. 또 알터에 대한 거 몇 가지 또 볼게요. 알터하고 드롭도 있고요. 여기에 또 뭐가 있을까요? 애드라는 애가 있어요. 애드. 그래서 드롭이라는 거는 삭제하는 거고요. 이 필드를 삭제하는 거고 애드 같은 경우에는 어때요? 네, 얘를 추가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옵션들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문제를 한번 보죠. 고객 테이블의 구조적인 변경이 발생한다 그랬어요. 고객 테이블명이잖아요. 자, 드롭 취미, 바로 취미 필드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취미 필드를 고객 테이블로부터 삭제한다. 좋습니다. 자, 캐스케이드는 해당 필드와 연관된 다른 테이블의 내용도 같이 연쇄 삭제하는 거예요. 연쇄 삭제. 네. 자, 고객 테이블이 수정되면 취미 테이블의 내용도 같이 수정된다 그랬는데요. 여기서 고객 테이블이 수정이 되면 취미 테이블이 같이 된다 그랬는데 취미 테이블이라는 건 없잖아요. 취미라고 하는 거는 얘는 뭐예요? 필드, 바로 속성이에요. 자, 얘가 테이블 이름인 거고.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자, 얘가 바로 고객 테이블인 거고요. 여기에 우리 취미라고 하는 필드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성명,
여기는 뭐 학번 이렇게 있는 거죠. 그래서 요 녀석을 날려버린 겁니다. 필요 없어져서. 자, 그리고 캐스케이드 하면 얘네가 연결된 다른 테이블에 있는 값도 같이 지워주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캐스케이드와 리스트릭트에 대한 것들 정리해 두고 계시면 다음번 문제에도 얘는 뭐 워낙 다른 시험에서 자주 출제되는 애기 때문에 컴알에서 한 번 나오고 끝날 애는 아닌 것 같아요. 지금까지 이제 DDL에 대한 문제가 한 번도 출제된 적이 없었는데 이제 출제가 되기 시작했다 하면 이제 여기에 나오는 캐스케이드와 리스트릭트는 알고 계셔야 된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자, 다음 중 두 커맨드 개체에서 사용할 수 있는 메소드로 옳지 않은 것. 이것도 몇 번 출제됐던 문제고요. 뭐 여기에 나와 있는 메소드 같은 경우는 뭐 다 알고 계셔야 되겠죠. 두 커맨드. 자, 명령을 실행하라는 겁니다. 오픈 리포트, 오픈 폼, run SQL, run command, run macro, output, close, quit 이런 애들이 있는데 여기 나오는 것처럼 언도라고 하는 애는요. 우리 다른 개체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언도라는 메소드는 없어요. 언도 액세스에서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close, 그 다음에 open form, quit 이런 애들이 있다라는 거. 자, 다음 중 DBMS 너무 자주 출제되죠. DBMS의 단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단점이 아닌 걸 얘기하는 거죠. 단점이 잘못 설명된 것. 하드웨어나 DBMS의 구입 비용이나 전산 비용 등이 증가해요. 굉장히 비싸요. 자, DBMS와 데이터베이스 언어를 조작할 수 있는 고급 프로그래머가 필요하죠. 그 다음에 데이터를 통합하는 중앙 집중 관리가 어렵다고 그랬는데 데이터를 통합 집중 관리한다는 것 자체는 관리가 쉬워지는 거죠. 분산 데이터베이스에서 이 데이터를 쪼개내야지 관리가 어려워지는 거지 집중해서 처리하게 되면 훨씬 관리는 편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얘가 답이 되는 거예요. 좀 약간 문맥상 이해하기가 좀 어려울 수도 있는데 이게 좀 동떨어졌죠. 데이터를 통합하는 집중 관리가 말이 안 되잖아요. 집중 관리가 쉬워지는 거죠. 모아놓으면. 이게 DBMS와 관련된 정의도 아니고요. 자, 데이터의 백업과 복구에 많은 비용과 시간이 소요된다 그랬어요. 자, 다음 중 쿼리를 실행할 때마다 메시지 상자를 표시해서 사용자에게 조건 값을 입력받아 쿼리를 실행하는 유형은 그랬습니다. 자, 쿼리를 실행할 때마다 메시지 상자를 표시한대요. 매개 변수 쿼리. 너무 많이 해봤죠, 우리. 크로스텍 쿼리는요, x, y, 행렬 축값을 줘서 거기에 교차되는 값을 우리가 가져올 때 쓰고요. 통합 쿼리는 합칠 때 쓰는 거고, 실행 쿼리는 여러 종류가 있었죠? 얘네들에 대한 건 뭐 너무, 문제가요, 너무 낮게 나왔어요, 난이도가. 그렇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어렵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됐습니까? 자, 우리 매개 변수 한번 만들어 볼까요? 제가 우리 앞에서 엑셀을 가지고 했던 액세스 파일이 하나 있어요. 일형이라고 하는 이게 사무자동화 기출 문제인데 그냥 쓰기는 아주 딱 좋아서 한번 만들어 볼게요. 그래서 만들기 여기에서 쿼리 디자인은 기타에 있습니다. 그래서 쿼리 디자인 눌러주시고 여기에 크로스 탭도 있고 막 쭉쭉 있는데 요거 쓰지 말고 쿼리 디자인으로 할게요. 자, 테이블 1, 2 이렇게 넣어주고요. 여기에서 코드 번호, 주문 시간, 배달 수량, 제품명, 원가 이렇게 넣고요. 여기서 제품명 여기에다가 조건에다가 어떻게 주면 돼요? 예, 대괄호로 야 제품명 적어 라고 이렇게 입력해 놓게 되면 얘를 쿼리를 저장을 해 놓고 그 다음에 이 쿼리를 열으면 제품명 적어라고 나오잖아요. 그럼 우리 제품명을 좀 하나 봐야 되잖아. 뭐가 있을까? 아, 시방화가 있군요. 시방화가. 이런 시방화 같은 이라고 그지? 자, 시방화. 시방화 이렇게 쓰게 되면 시방화만 이렇게 나오는 얘네를 우리가 매개 변수 쿼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다음에 뭐 여기 밑에 나와 있는 정리들 한번 정리해 주시고요. 다음 중 폼 작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어요. 폼을 작성하는데 잘못된 이야기예요. 자, 컨트롤 마법사를 이용을 해서 폼 닫기 매크로를 실행시키는 명령 단추를 삽입할 수가 있대요. 한번 해볼까요? 우리 여기 예제가 있는데 여기에서 폼 디자인 보기 이렇게 하고요. 이 아래쪽에다가 폼을 닫는 애를 하나 컨트롤 마법사를 이용해서 넣을 수가 있대요. 여기 단추 있잖아요. 단추. 그리고 여기 마법사 눌려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해보면 나오겠고요. 자, 폼 작업에서 폼 닫기 다음 여기에서 뭐 아이콘 모양 이게 보이거든요. 그래서 뭐 출입구 모양으로 이렇게 해주시고 마침을 누르게 되면 이렇게 나와지고요. 그 다음에 얘를 열어가지고 밑으로 내려보면 이 버튼이 있고 얘를 누르면 폼이 닫히는 이러한 건 뭐 당연히 우리가 쉽게 할 수 있겠고 폼 속성 시트에서 그림을 설정하면 폼 배경 그림으로 표시가 된대요. 폼 속성 시트예요. 자, 그래서 폼 디자인 그 다음에 폼 속성은 얘죠. 더블 클릭해 보시고 형식에 가가지고 우리 그림 있죠. 자, 그림에다가 사진이 하나 있으면 좋겠는데 임의로 뭐 사진이 하나 있으면 좋겠는데 여기에 뭐 어떤 사진들이 좀 있네요.
제 하드디스크에 있는데, 여러분들도 뭐 사진 하나 있으면 한번 넣어보죠, 뭐. 그래서 저희 작은 딸, 큰 딸이군요. 큰 딸 어릴 때네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넣어보시면 뒤에 이렇게 배경 그림으로 들어가는 거를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사각형, 직선 등의 도형 컨트롤 당연히 넣을 수 있고요. 그룹화 및 정렬? 이거는 우리 폼에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보고서에서 하는 거죠. 그죠? 폼에서는 그룹 및 정렬이 없고요. 보고서에만 있습니다. 보고서 다시 한번 실행을 해서요. 보고서 디자인복에 가보시면 여기에 이렇게 해서 정렬 및 그룹화해서 여기에서 우리가 지정을 할 수 있는 거지 폼에서는 할 수가 없어요. 자, 다음 중 속성 시트 창에서 하위 폼의 제목 레이블을 변경하기 위한 것. 어떻게 하면 되느냐 그랬는데요. 캡션이냐 아니면 이벤트? 이벤트의 제목이라는 게 있나요? 우선 이 잘못됐어요. 데이터의 표시? 이것도 잘못됐죠. 표시라고 하는 거는 이 항목을 표시할 거냐 안 할 거냐를 나타내는 거고요. 자, 기타 탭에 레이블이 있나요? 한번 해볼게요. 자, 하위 폼을 만들어야 되니까 디자인 보기 이렇게 해가지고 자, 여기에서 우선은 그림을 좀 빼주겠습니다. 그림이 있으니까 좀 느려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림 제거하고요. 여기다 하이폼을 하나 냅다 갖다 꽂아놔 볼게요. 하이폼이 얘인가요? 얘가 하이폼인가요? 얘 콤보 상자구나. 얘인가요? 아, 요 아래 있구나. 그래서 하이폼을 이렇게 해가지고 기존 테이블 및 해갖고 뭐 임의로 몇 개 좀 넣어서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이폼이 있을 경우 이 하이폼 속성에서 우리가 이름을 바꿀 때는 어떻게 되느냐 이건데요. 자, 어디서 합니까? 형식의 캡션에서 하는 거죠. 여기 보세요. 쿼리1 하이폼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 이름이 있게 되는데 요거를 수정을 할 때는 바로 형식의 캡션에서 우리가 수정을 하게 되는 거죠. 자, 다음번 48번입니다. 자, 다음 중 보고서의 페이지 설정에 대한 대화 상자에서 옳지 않은 것 그랬어요. 여러 열로 구성된 보고서를 인쇄할 때는 열 탭에서 열의 개수와 행 간격, 열 너비, 높이 등을 설정할 수 있대요. 보고서의 페이지 설정입니다. 자,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보고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인쇄 미리 보기를 해놓고 페이지 설정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페이지 설정 가보니까 인쇄 옵션이라는 게 있고 지금 나온 거는 열이잖아요. 그래서 열의 개수가 몇 개냐? 그래서 열을 뭐 2개를 할 거냐 4개로 할 거냐, 그래서 데이터가 많을 경우에 이렇게 쪼개가지고 할 수가 있고 행열 우선으로 바꿔줄 수도 있네요. 그래서 뭐 지금은 뭐 열의 개수가 하나니까 이렇게 하나로 하면 얘네가 비활성화 되는 걸 보실 수 있겠네요. 자, 여러 열로 구성된 보고서를 인쇄할 때는 열 탭에서 열의 개수와 행 간격, 열의 너비, 높이 등을 설정할 수가 있대요. 되죠? 열 너비, 열 높이, 본문과의 길이 같게 등등등. 인쇄 옵션 탭에서 보고서의 위쪽 아래쪽 오른쪽에 여백 밀리미터 단위로 할 수 있대요. 인쇄 옵션에서 여기 보시면 여백 설정이 되겠죠. 페이지 탭에서 보고서에 인쇄할 범위로 인쇄할 페이지를 지정할 수 있다 했는데 내가 인쇄할 페이지는 여기에 페이지 설정 여기서 하는 게 아니고 어디서 해요? 자, 인쇄창에서 하죠. 인쇄할 페이지는 페이지 설정에서 여기 보시면 내가 인쇄할 범위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바로 여기서 안 되고 페이지 탭에서도 우리 인쇄할 페이지가 나오지 않죠? 어디서 한다고요? 바로 인쇄창에서 하는 거예요. 자, 됐죠? 자, 인쇄 옵션 탭에서 데이터만 인쇄를 선택하면 이거 너무 자주 나오는 애죠? 그래서 얘네 표시가 되는 거죠. 근데 지금 보니까 해설이 좀 잘못됐군요. 인쇄 옵션 탭이 아니라 인쇄 대화 상자에서, 그지? 대화 상자에서 보고서 인쇄할 범위로 인쇄가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인쇄에서 페이지 설정에서는 안 되고 인쇄 대화 상자에서 우리가 인쇄할 범위와 인쇄할 페이지를 지정할 수가 있게 되겠죠. 자, 다음에 49번이에요. 다음 중 텍스트 상자 컨트롤 속성 시트 창에서 각 탭에서 설정 가능한 옵션으로 옳은 것은 문제가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저라면 과감히 버릴 것 같아요. 근데 그래도 또 좀 봐야 되겠죠. 우선은 형식 탭에서는 형식을 지정할 수가 있는데 유효성 검사 규칙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테이블 디자인에 있죠. 속성 시트에 있는 게 아니잖아요. 텍스트 상자 컨트롤에 있는 게 아니잖아요. 중복 내용 숨기기는 있습니다만. 자, 이벤트 탭에는 우리 원클릭이라든지 더블클릭, 마우스 업, 마우스 오버 이런 애들이 있는 거지. IMD 모드 하이퍼링크가 있나요? 얘도 테이블 디자인에 있는 애죠. 기타 탭에 보시면은 상태 표시줄이나 텍스트, 그 다음에 상태 표시줄 텍스트하고 탭 인덱스 이런 애들이 있대요. 얘는 맞고요. 데이터 탭에는 데이터 시트 캡션 기본값은 있겠지만 데이터 시트 캡션이라는 애는 없는 것 같은데요. 자, 우리 한번 확인해 보죠. 우리 보고서를 디자인 보기에서 본문의 텍스트 상자를 하나 들어가 볼게요. 자, 우선 여기에 보면 중복 내용 숨기기는 아래쪽쯤에 있어요. 여기 보이시죠? 예.
이렇게 있고, 유효성 검사 규칙 같은 경우에는 테이블 디자인 갔을 때 여기에 있는 거죠. IMD 모드도 여기에 있는 거잖아요. 입력 시스템 모드. 여기에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이벤트 탭 같은 경우에는 우리 이게 뭐예요? 이벤트는 얘를 선택했을 때 나오는 어떤 이벤트가 되겠죠. 그래서 언클릭이라든지 포커스라든지 뭐 온키 다운이라든지 뭐 등등등 이런 애들이 있겠고. 다음에 이제 기타 탭에는 이제 상태 표시줄 텍스트가 있대요. 기타 탭 한번 가보죠. 뭐 기타에 가보니까 이름과 데이터 시트 캡션, 컨트롤 T, 상태 표시줄 텍스트. 자, 이렇게 돼 있고요. 바로가기 메뉴, 세로 태그, 뭐 이런 등등등 애들이 있대요. 그래서 여기에서 탭 인덱스도 있대요. 탭 인덱스. 여기 있네요. 그래서 탭 인덱스는 내가 탭 키를 눌렀을 때 몇 번째 멈추겠느냐 이거예요. 이거 6번째 멈추는 겁니다. 그래서 탭 정지도 여기서 할 수가 있네요. 그래서 이 기타에 해당하는 부분만 여러분들이 조금 따로 정리해 두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뭐 다른 거는 좀 그랬고, 그리고 제 생각에는 과감히 버리시는 것도 크게 나쁘진 않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중 테이블에 데이터가 입력되는 방식을 제어하기 위한 방법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그랬어요. 자, 유효성 검사 규칙을 설정해서 필드에 입력되는 데이터 값의 범위 지정할 수 있겠죠? 다음, 입력 마스크를 이용해서 필드의 각 자리에 입력되는 값의 종류를 제한한다. 자, 필기에서 질문이 굉장히 많아요. 선생님, 유효성 검사 규칙은 제가 알겠는데 입력 마스크랑 형식의 차이는 뭡니까? 그러니까 형식하고 입력 마스크의 차이가 뭡니까? 라고 물어보시는데 여기에 정확한 답이 있네요. 그래서 형식 같은 경우에는 해당하는 필드 각각 레코드 전체에 대한 형식을 지정하는 것이고, 입력 마스크는 그 들어가 있는 각각 한 글자 한 글자의 그 값을 우리가 제어를 할 수가 있어요. 뭐 영어가 들어가느냐, 숫자가 들어가느냐, 공백이 들어갈 수 있느냐 안 들어가느냐, 필수냐 필수가 아니냐, 각각 한 자리 한 자리씩. 됐죠? 자, 색인을 이용을 해서 해당 필드에 중복된 값이 입력되지 않도록 할 수가 있고요. 기본 키 속성을 이용하여 레코드가 추가되는 경우 기본으로 입력되는 값을 설정한다 했는데, 기본 키가 아니라 기본 값이죠. 테이블에서 기본 값을 설정을 하는 거죠. 그래서 디자인 보기에 가서 이 필드에서 우리 기본 값을 뭐 가라고 하면 얘네가 가가 기본으로 미리 들어있게 되는 거죠. 이런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다음에 51번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다음 중 콤보 상자의 속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어요. 자, 콤보 상자의 속성. 자, 이거는요. 자, 컨트롤 원본. 문제가 좀 까다롭기는 한데요. 전체적으로 보면 굉장히 좀 어처구니 없는 문제들이 좀 이번에 좀 있는 것 같아요. 콤보 상자의 속성. 어떤 게 있을까? 우선은 행 원본 유형이라는 건 여러분들 아실 거고, 바운드 열도 아실 거고, 목록값만 모형도 아실 거예요. 얘네는 워낙 많이 나오는 애니까 컨트롤 원본이래요. 자, 그래서 한번 콤보 상자를 만들어 볼게요. 폼에다가 자, 디자인 보기 하고 여기에다가 콤보 상자 이렇게 해서 마법사가 뜨게 됩니다. 자, 여기에서 콤보 상자에서 테이블 1에 있는 애 중에 뭐 코드 번호를 내가 여기다가 콤보로 만들고 싶은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만들었단 말이야.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 콤보 상자는 얘를 누르면 목록이 펼쳐지기 때문에 우리 데이터에 가보면 이렇게 행 원본을 우리가 값을 넣게 되잖아요. 그지? 자, 이런 식으로 되고, 컨트롤 원본은 콤보 상자에는 표시가 되지 않아요. 기본적으로. 뭐 보여드릴게요. 지정은 가능합니다만, 자, 이렇게 해놓고요. 아래쪽으로 내려가서 우리 얘를 클릭하면 아까 우리가 등록한 얘네들을 우리가 이렇게 선택할 수 있는 애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또 얘를 선택한 다음에 이번에는 그럼 컨트롤 원본을 한번 지정을 해볼게요. 자, 컨트롤 원본에다가 뭘 하나 써주면 될 것 같은데, 자, 뭘 써줄까? 여기에다가 제품명 이렇게 찍어주게 되면 여기에 이렇게 표시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어떤 기능을 하지 않습니다. 그냥 단순하게 컨트롤하면 여기에 지금 연결이 안 돼 있어서 그렇지만 제품명이라고 주면 여기 제품명이 표시가 되는 것 뿐이고요. 여기에서 나오는 이렇게 표시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는 제품 코드라고 줄까요? 여기에 추가된 애 중에 제품 코드가 맞나요? 여기에다 이제 컨트롤 원본이라고 적는 거는 단순하게 콤보 상자 첫 번째 표시되는 그 필드명을 표시할 뿐이고 기능적으로 아무런 기능을 하지 않아요. 그래서 실제로는 여기에 나오는 게 그래서 잘못된 거다. 그래서 목록으로 표시할 데이터나 SQL문 등을 통해 지정한다 그랬는데 컨트롤 원본은 내가 필드명을 직접 선택하는 거고 바로 요거에 대한 설명은 뭐냐면 행 원본에 대한 얘기입니다. 얘가 행 원본. 좀 아까 우리 보셨듯이 여기에 나오는 행 원본 SQL식이나 쿼리를 이용을 해서 우리가 넣을 수 있게 되겠죠. 자, 그리고 여기다 또 테이블명을 통해 지정한다 그랬는데 테이블명이 아니라 필드명입니다. 그래서 얘네는 총체적으로 잘못됐어. 컨트롤 원본을 지정하는데 어떻게 테이블을 지정을 해요? 안 되겠죠. 테이블명이 아니라 필드명을 통해서 지정하게 됩니다.
자, 행 원본 유형은 뭐 여기에서 테이블 쿼리를 쓸 거냐, 값 목록을 쓸 거냐, 뭐 이거는 직접 자동으로 얘가 지정이 되기 때문에 괜찮고요. 바운드 열은 내가 여러 개의 열을 넣었을 경우에 몇 번째 거를 연결할 것이냐에 대한 것이죠. 목록값만 허용할 것이냐 하면은 예로 지정하면 목록에 제공된 데이터 외의 값은 추가할 수 없게 됩니다. 자, 52번입니다. 다음 중 다양한 사용자의 요구사항을 분석해서 정보 구조를 표현한 관계도 ER 다이아그램, Entity Relation 다이아그램을 생성하는 데이터베이스 설계 단계는 그랬어요. 자, 얘가 이 문제가 사실은요, 다른 컴퓨터 시험엔 굉장히 자주 출제되는 애예요. 내용적으로 중요한 애인데 컴알엔 한 번도 나온 적이 없었어요. 그래서 우선은 데이터베이스 설계는요, 맨 처음에 어떻게 하는 거냐면 데이터베이스 계획을 합니다. 그 다음에 요구사항을 분석해요. 뭐 예를 들면 두목넷에 뭐 사원관리 데이터베이스를 만든다 그러면 데이터베이스를 계획해요. 야, 이번에 우리 사원들이 좀 늘었으니까 사원 관리를 해야 될 것 같아. 그럼 이제 하나 업체를 선정하겠죠. 데이터베이스 설계하는. 그래서 업체 선정해서 서로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럼 그 업체가 이제 주도를 해서 가게 되는데 그 업체에서 우리 요구사항을 이제 분석을 하는 거죠. 야, 우리는 직원이 몇 명이니까 어떻게 해야 되고, 우리는 뭐 근태도 있게 하기 때문에 근태에 대한 정보도 들어가야 되고, 이런 것을 요구 분석을 해요. 자, 그러면 그러한 현실 세계에 있는 내용을, 분석한 내용을 개념 데이터 모델로 설계를 합니다. 개념적인 거예요. 머릿속에 떠올리는 거.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냐면, ERD라는 게 있는데, 예를 들면, 직원이라고 하는 개체가 있다. 그러면 직원에는 직원 번호가 있고요. 직번호라고 할게요. 그 다음에 직원한테는 이름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뭐 주소도 있을 수 있고, 뭐 아니면 뭐 직급도 있을 수 있고, 이렇게 어떤 개념적으로 추상화해가지고 한 거를 도형으로 만들어내는 게 ERD고요. 이게 바로 개념 설계에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자, 이렇게 개념 설계에서 만들어진 이 데이터, ERD를 가지고 바로 다음에 우리 논리 데이터 설계로 가는데요. 논리 설계로 가가지고 얘네를 테이블 형태로 만들어줘요. 관계형 데이터베이스 모델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얘는 직원 테이블인 거야. 그래서 직원 번호, 그 다음에 이제 직원 이름, 그 다음에 주소, 그 다음에 직급, 뭐 이렇게 해가지고 표를 만들게 되는 것이 바로 논리 설계예요. 그러니까 실체화하는 거죠. 그래서 개념적으로 만들어진 ER 다이아그램을 우리가 실제 논리 설계에 해당하는 우리 관계형 데이터베이스 모델로 바꿔주는 단계가 바로 뭐가 되는 거예요? 논리 데이터 설계가 돼요. 자, 그러면 얘네를 어떻게 하냐면 다음번에는 표를 이렇게 만들었잖아요. 그럼 얘를 실제적으로 하드디스크에 어떻게 저장하겠냐에 대한 것을 담당하는 게 물리적 데이터 설계예요. 됐죠? 그 다음에 실제 구현을 하게 됩니다. 여기까지만 아시면 될 것 같아요. 1급에서는. 뭐 아래쪽에도 설명이 있기는 있는데 거기까지는 아니고요. 그냥 단순하게 이 단계. 우리 데이터베이스는 뭐예요? 시험 문제 다른 시험에도 아주 자주 나오는 게 뭐냐면 이 순서가 자주 나와요. 제일 먼저 뭐예요? 개념 설계를 하고요. 걔를 논리 설계를 해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우리 물리 설계를 하게 됩니다. 이 세 개의 순서도 시험 문제 자주 출제돼요. 근데 이번에 그 컴알 1급 필기 시험을 보니까 전체적으로 다른 시험하고 어떤 좀 그 공유가 좀 있는 것 같아요. 내용적으로. 예전에는 전혀 나오지 않았던 애들이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걸로 보면 그런 것 같아요. 벌써 이게 세 번째 문제인가요? 이번에 좀 많이 틀리셨겠네요. 그래서 이거 순서 기억하세요. 그래서 개념 데이터 모델에서는 바로 ERD가 나오는 거고요. 자, 얘를 실체화해가지고 우리 관계형 데이터베이스 모델이 나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얘를 실제적으로 하드디스크나 SSD라고 하는 저장 장치에 저장을 하게 되는 단계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개논물 그렇게 하시면 되겠죠. 자, 개논물. 발음이 좀 이상해. 자, 다음 중 보고서 페이지 번호를 표시하는 컨트롤에 입력된 컨트롤 원본과 그 결과가 맞게 연결된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그랬습니다. 자, 전체 페이지는 5페이지래요. 자, 옳게 된 것만 고르라고 했는데 이것도 너무 자주 출제되는데 문제가 너무 좋습니다. 이번에 출제자들이 바뀌었나 봐요. 제 생각에는 그래요. 문제가 예전에는 세부적으로 어떤 걸 어떻게 하느냐라고 하는 그런 어떤 나무를 물어본다고 하면 이제 숲을 물어봐요. 전체 아주 큰 틀에 대해서 이렇게 물어보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 제 생각에는 출제진이 좀 대폭 물갈이가 있었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자, 우선은 컨트롤 원본에 보니까 페이지하고요. 따옴표가 있어요. 얘는 문자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문자가 앞에 들어가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에 앰퍼센트 해가지고 실제 페이지가 지금 현재 1페이지일 테고 5페이지일 테고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앞에는 페이지 이렇게 들어가겠죠. 근데 얘는 지금 잘못됐어요. 페이지가 뒤에 들어가 버렸네. 그래서 얘는 아웃. 자, 두 번째 얘는 그냥 페이지가 나왔기 때문에 얘는 1페이지 이렇게 해서 나오겠죠. 다음에 얘는요. 1/5
그 다음에 페이지가 뒤에 붙어야 되는데 얘는 앞에 붙었네요. 얘도 잘못됐네요. 자, 포맷 페이지하고 공공하면 얘는 두 자리로 표현해요. 강제 두 자리로. 그래서 요 녀석, 요 녀석 두 개가 맞는 거고 나머지는 틀리게 됩니다. 너무 자주 출제되는 애기 때문에 여러분들 잘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다음에 직원 테이블의 급여 필드에는 데이터 형식이 숫자이고요. 필드 크기가 정수, 롱으로 돼 있대요. 다음 중 급여 필드에 입력 가능한 숫자를 100만 원에서부터 500만 원까지래요. 유효성 검사 규칙으로 옳은 것은 우선 구간값이죠. 구간값은 AND 조건이에요. 이걸로 끝난 겁니다. 이렇게 컴마로 구분하지 않아요. 표현 방식이 잘못됐어요. 누가 이 비교 연산자를 여기다 뒤에다 적어요. 앞에다 적어야지 이렇게. 그죠? 부등호도 잘못됐어요. 이렇게 돼야 되겠죠. 됐어요? 그래서 우선 AND를 쓴다는 것과 그 다음에 비교 연산자는 값의 앞에 들어가는 겁니다. 이렇게 정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중 프로시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습니다. 자, 프로시저는 연산을 수행하거나 값을 계산하는 일련의 명령문과 메소드로 구성이 되고요. 명령문은 대체로 프로시저나 선언 구역으로 한 줄로 표현되고 명령문 끝에는 세미콜론으로 해요. 자, 이거는 우리 SQL문에 대한 내용이죠. 그죠? SQL문입니다. SQL문. 그래서 SQL문 한 줄로 쭉 작성하고 맨 마지막에 세미콜론으로 끝내주는 그게 되겠죠. 이벤트 프로시저는 특정 개체에 해당 이벤트가 발생하면 자동적으로 실행되나 다른 프로시저에도 이를 호출하여 실행할 수 있어요. 연결을 해서 펑션 프로시저는 펑션문에 함수를 선언하고 엔드 펑션문으로 함수를 끝내게 된대요. 자, 좋습니다. 다음 중, 입력 마스크 뭐 매번 출제되는 거 아닙니까? 자, 우선은, 09래요. 09니까, 0금다인데, 숫자가 두 자리가 들어가겠네요. 그지? 그럼 우선 얘는 아웃이에요. 자, 샵도 뭡니까, 얘도? 숫자예요. 그럼 세 자리가 다 숫자여야 돼. 어떻게 되겠어요? 다 아웃이네, 그지? 자, 샵은요, 숫자나 공백을 넣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 자리가 앞에 있는 세 자리가 숫자인 애를 찾으면 됩니다. 자, L은 레터럴이라고 하죠. 바로 영단어 한자, 스펠, 레터 한자를 표현하는 알파벳이 이렇게 입력되면 되겠죠. 됐죠? 많이들 어려워하시고 헷갈려 하시는데 사실 여기에 나와 있는 이 코드만 알고 계시면 크게 어려움은 없을 것 같아요. 자, 다음 번 보겠습니다. 다음 중 엑세스에서 사용되는 데이터 형식의 종류 크기가 연결이 옳은 것은 그랬습니다. 자, 메모 같은 경우에는 이거 나중에 이제 실기에도 자주 나온다고 말씀드렸죠. 65,553자 이내에 참고 설명과 같은 긴 문자열 넣을 때 메모를 씁니다. 자, 얘 아니오는요 1바이트가 아니라 1비트입니다. 이게 잘못됐어요. 자, 통화는요 8비트가 아니라 8바이트입니다. 그 다음에 숫자는요 2바이트가 아니라 얘는 8바이트입니다. 8바이트. 됐어요? 그래서 여기에 나오는 거 뭐 여기에 있는 얘네는 우선 보지 않아도 얘네가 잘못했어. 얘네가. 그래서 이거 정리된 거 한번 살펴봐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다음 중 셀렉트 문에서 선택된 필드의 중복 데이터를 포함하는 레코드를 제외시키는 거, distinct. 그건 뭐 자주 나오는 애죠. 그래서 distinct는 중복 내용을 생략하는 거고요. 그룹 바이하고 해빙절도 자주 출제되는 애죠. 그래서 그룹에 대한 연산이나 해빙절 같은 경우에는 그 그룹 바이 내에서의 조건을 지정할 때 씁니다. 자, 유니크는요, DDL에서 우리가 크리트 테이블 할 때 얘는 대체키, 보통 우리가 후보키라고 하는 대체키를 설정하게 됩니다. 설정할 때 쓰는 명령어예요. 자, 다음에 59번입니다. 사원관리 데이터베이스에는 부서정보 테이블하고요. 요놈하고 그 다음에요. 또 누가 있냐. 실적 정보를 포함한 사원정보 테이블이 있대요. 사원정보 테이블이 있대요. 관계로 연결되어 있고요. 아래 SQL문의 실행 결과 옳은 것이래요. 단 부서에는 여러 개의 사원이 있고 한 사원은 하나의 부서에 소속되는 일대다 관계래요. 당연히 맞겠죠. 그래서 부서 하나, 관리부 하나에 사원이 5명, 이런 식으로 가겠죠. 자, 셀렉트 부서 정보 해가지고 쭉 가고 부서 정보에서 이런 필드들을 가지고 오는 건데, 라이트 조인이 나왔구나. 자, 우측 조인이에요. 우측 조인. 그건 뭐냐면 우측이라고 하는 거는 얘가 레프트예요. 부서 정보가 레프트, 얘가 라이트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지정을 해놓으면 여러분들이 좀 쉽지 않겠나 싶은데, 자, 이렇게. 자, 그래서 부서 정보가 지금 어디에 있어요? 레프트에 있고요. 사원 정보가
오른쪽에 있죠? 여러분들 아우터 조인 기억나시죠? 그럼 사원 정보가 모두 다 나오는 거고 여기 부서 정보는 거기에 해당하는 애만 나오겠네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얘가 주가 된다는 이야기예요. 얘는 몽땅 나오고 여기에 연결돼서 매칭되는 애만 부서 정보가 딱 나오는 거죠. 자, 온 부서 정보와 부서 번호가 동일할 경우. 그래서 서로 두 테이블에 모두 다 부서 정보가 있는, 부서 번호가 있는데 그 동일한 번호에 해당하는 사원의 정보가 나오고 그 사원 정보에서 부서 정보, 부서 번호, 부서명, 번호, 이름, 실적 등이 나오게 됩니다. 자, 두 테이블에서 부서 번호가 일치하는 레코드의 부서 번호, 부서명, 번호, 이름, 실적 필드를 표시한다 했는데 이거는 이너 조인에 대한 내용이 되겠죠. 둘 다 일치하는 경우 이너 조인. 자, 부서 정보 테이블의 레코드는 뭐 반대네요. 이거는 레프트 조인에 되는 거네요. 레프트 조인. 이거는 부서 정보 테이블의 레코드들은 사원 정보 테이블의 부서 번호와 일치하는 것만 포함하고 얘도 잘못됐네요. 반대죠. 어떤 게 먼저 나오는 거예요? 자, 바로 사원 정보 테이블의 부서 번호와 일치하는 것만 포함하고요. 그지? 부서 정보 테이블에는 사원 정보 테이블에 하는 것만 포함하고 사원 정보 테이블에는 모든 레코드가 포함되는 거예요. 이게 핵심입니다. 그래서 사원 정보가 오른쪽에 있었기 때문에 오른쪽에 있는 것이 모두 다 나오고 그 다음에 거기에 매칭되는 부서 정보가 다 딸려 나오는 거죠. 그래서 그림을 보면은 자, 라이트 조인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사원 정보에 해당하는 것이 모두 나오고 부서 정보에서는 이 여기에 동일하게 매칭되는 교집합에 해당하는 얘네들만 나오게 되는 거죠. 반대로 이제 뭐 라이트가 아니라 레프트 조인이다 그러면 부서 정보가 모두 나오고 거기에 딸려서 매칭이 딱 맞는 애들만 나오게 되는 애들이 바로 레프트 조인이 됩니다. 그래서 이 도형을 잘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다음에 폼 바닥글에서 사원 테이블의 직급이 과장인 레코드들의 급여 합계를 구하려고 한대요. 폼 바닥글에 텍스트 상자 컨트롤을 입력해야 할 식으로 옳은 것은 정말 그래요. 이번 출제자는 출제자가 바뀌었어요. 앞에서도 마찬가지로 sum if의 배열 수식을 문제 보기로 넣질 않나. d합이라는 함수는 없어요. 그지? 공부한 사람들은 딱 알죠. 그냥 끝났네요. 너무 자주 출제되는 문제입니다. 데이터베이스 함수, 도메인 함수죠? 데이터베이스가 아니라 도메인 함수는요. 꼭 한 문제씩 출제가 되는데 뭐예요? 첫 번째는 내가 구할 필드예요. 필드가 먼저 와야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있는 게 바로 테이블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문제에서 뭐라 그랬냐면은 사원 테이블이라고 했기 때문에 두 번째 사원이 나오게 되는 거고요. 내가 계산하려고 하는 것이 바로 급여 합계니까 급여 필드가 앞에 나오는 거예요. 자, 이 순서 잊지 마세요. 너무 자주 출제되는 내용이니까요. 자, 그래서 여기까지 해가지고 강의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고생하셨고요. 문제가 좀 지금 와서 쭉 보면서 느끼는 거지만 출제자가 좀 바뀐 것 같아요. 그래서 약간 새로운 형태의 문제들도 있지만 나름 그 난이도 조정은 잘한 것 같습니다. 문제가 그렇게 어렵지 않고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조금만 준비하시면은 충분히 좋은 결과 나오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